안녕하세요. 별부자 세무사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주택임대사업자가 홈택스로 직접 면세사업장 현황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할 때 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본 다음에 한번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사업자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할 때는 기본 정보를 입력을 하는데, 이제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 같은 경우는 그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서 직접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택임대 사업자가 하는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는 소득세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소득세법은 베이스가 주민등록번호 베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이 없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다 할 때도 뭐 주민등록번호는 있으니까 그 번호 입력해서 하시면 되고, 이제 소득세법을 기초해서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하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가 중요합니다. 면세사업장 현황신고할 때 약간 좀 틀려도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 가산세도 사업자 등록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하기 전까지의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0.2% 가산세가 있는 거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가 좀 틀렸다고 해서 거기에 가산세가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소득세 신고만 제대로 하면 된다는 거죠. 자, 먼저 기본정보 입력하고 수익금액 내역 파악한 다음에 공동사업자 내역, 여기서도 이제 손익분배 비율, 지분율이 아닌 손익분배 비율,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을 갖다가 5대5로 배우자고 나하고 5대5로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내가 뭐 그 부동산에 대해서 좀 더 관리를 하는 걸로 해서 손익분배 비율을 6대4로 했다. 내가 6이다. 그 다음에 배우자가 4다. 이렇게 했을 경우는 여기다 입력하는 건 손익분배 비율 6대4입니다.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할 때 동업계약서를 제출을 하는데, 그때 손익분배 비율을 적어서 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는 이제 5대5로 등기가 되어 있다. 그렇다면 보통 손익분배 비율이 5대5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적격증빙 수치, 돈 내고 이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이렇게 받았는지를 한번 첨부해서 제출을 하는 거고, 이 수익금액 내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수익금액 검토표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임차인에 대한 정보라든가 보증금, 월세에 대한 정보, 월세를 줬으면 이제 1년 동안에 며칠을 줬는지, 뭐 1년 내내 줬는지, 또는 뭐 구체적인 내역이 여기에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이 변동됐다, 그럼 변동 내역까지 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라는 것 자체가 수익금액을 신고하는 거예요. 소득세법에 의해서 수익금액을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수익금액 관련된 이게 제일 중요하죠. 왜냐면 이때 제대로 신고를 해야지 5월달 소득세 신고할 때 홈택스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번에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한 게 홈택스에도 그대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 여기서 신고가 잘못됐다 하면 5월달에 이제 홈택스에 나타난 금액에서 조정을 해야 돼요. 세무조정을 해서 뭐 세무조정을 하면은 문제가 없긴 하는데, 한번 신고할 때 제대로 신고해서 나중에 5월달에도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신고서 제출하면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는 완료가 됩니다. 자,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자주 하는 질문이 있는데, 이것도 간단히 알아본 다음에 바로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국세청에서 안내를 해준 내용인데요.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과세방법. 과세대상은 물론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해서 하는 거겠죠. 보유주택수에 따라서 한번 따져보면, 주택이 한 채 있다. 그럴 경우는 뭐 기준시가가 9억이 넘는 국내 소재 주택이나 국외 해외에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월세 수입이 발생한다 그러면 신고를 해야 돼요. 이 말은 기준시가가 9억이 안 된다 그러면 내 월세 수입에 대해서 비과세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강남 쪽에 보면은 오피스텔이나 어떤 주택에 대해서는 기준시가 9억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월세는 한 200, 300을 받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뭐 200 받는다, 2400. 근데 주택이 부부합산해서 한 주택 한 채이기 때문에 비과세가 됩니다. 예, 꿀이죠. 2주택일 경우는 월세 수입에 대해서만 신고하시면 되고, 보증금은 과세를 안 해요. 보증금 같은 경우는 주택이 3채 이상일 경우에 보증금에 대해서도 그 이자 부분만큼을 갖다가 다시 수입으로 봐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간주임대료라고 표현을 합니다. 3주택 이상인자 같은 경우는 월세 수입하고 보증금 합계, 이것도 보증금 합계가 3억이 넘는 경우 신고할 건덕지가 생기는 거죠. 자, 임대 유형별로는 월세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소재 1주택, 근데 기준시가가 9억이 넘는 1주택자하고 뭐 해외에 있는
1주택 보유자, 그 다음에 2주택 이상인 사람, 그 다음에 주택이 세 채다. 그러면 월세 합계하고 이제 간주임대로까지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소형주택이다. 40제곱, 그 다음에 기준시가 2억이 안 된다. 엔드예요, 엔드. 이게 안 되면 뭐 보증금, 간주임대료 자체만을 계산 안 합니다. 만약에 월세 수입이 있다 그러면 월세는 다 합산을 하겠죠. 간주임대료만 빼주겠다. 아이고 힘들어. 자, 그리고 이렇게 계산한 월세하고 간주임대료 총 수익금액 합계가 2천만원이 안 된다. 2천만원 이하다 하면은 종합 합산이 아닌 이제 분리과세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본인이 나 그래도 종합 합산과세를 하고 싶다 그러면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2천만원 이하인 사람한테는 선택권 있고 종합 합산과세 하냐 분리과세 하냐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고, 2천만원이 넘어버린다 그러면 무조건 종합 합산과세를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나에게 발생한 이제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넘는 거하고 다른 소득, 사업소득이라든가 뭐 내 근로소득, 이자 배당 이런 소득, 뭐 연금소득 이런 걸 다 합산을 해가지고 이제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종합 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거겠죠. 자, 질문 두 번째 보면 여기서 말하는 주택수는 이제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주택수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를 했다고 해서 뭐 이게 주택수에 빠지고 이런 건 아니고요. 부부 합산을 해서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 집에 부모님하고 같이 산다. 그럼 부모님 부부 주택수, 우리 부부 주택수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소득세 신고를 해야겠죠. 만약 자녀까지 있다 하면 자녀 부부의 주택수 합산은 이렇게 해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주택수 한 채 있고 부모님이 이제 주택수가 여러 채다, 뭐 두 채 이상이다. 그러면 나는 아직 결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 주택수 한 채죠. 그래서 기준시가 9억 안 넘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도 할 필요가 없겠죠. 자, 네 번째 질문 볼까요? 기준시가 9억 초과했다, 안 했다. 이거에 대한 판단 기준일은 이제 과세기간 종료 12월 말일입니다. 소득세는 항상 12월 말일이에요. 그 중에 주택을 팔 수도 있으니까 해당 주택을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 2주택 또는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보유하고 월세 없이 전세만 받는 경우는 이제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냐. 주택 두 채 가지고 있는데 만약 전부 다 전세로 줬다. 그리고 9억 넘는 것도 전세로 줬다. 주택 3채 이상 간주임대를 계산하는데 두 채나 한 채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간주임대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 발생할 일이 없겠죠. 월세 없이 전세금만 받는 경우는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도 안 해도 되겠죠. 자, 여섯 번째 질문, 일곱 번째 질문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덟 번째 질문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아홉 번째 질문 같은 경우 사업자 등록 어떻게 해요? 그럼 홈택스에서 지자체하고 세무서 한꺼번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세무서, 홈택스하고 손택스, 핸드폰으로 하는 손택스에서 이렇게 각각 신고하셔도 되고, 세무서 민원실 가서 직접 하셔도 됩니다. 열 번째 질문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1번째 질문. 자,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모두 신고를 해야 하는가? 이거는 이제 세무서에서 안내문 보내주는 거는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거고,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편물 받았다고 해서 신고를 해야 되고, 안 받았다고 해서 신고를 안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편물은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받으면 뭐 이제 알게 돼서 하는 거고, 못 받아도 본인 스스로, 납세의무는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12번째 질문.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자, 소득세 신고는 5월 달에 홈택스로 직접 하셔도 되고, 세무서 가서 하셔도 되고, 세무대리인에게 맡겨서 하셔도 됩니다. 자, 5월 말이 일요일이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까지 해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임대사업자가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는 방법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